수익을 내서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실현되는 일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용대출이 제가 좀 뭐 신용대출 받아봐서 알지만 그게 진짜 안 갚아져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저에게 들어온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제 1억 정도의 주식 자산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빚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또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빨리 수익을 내서 그 빚을 좀 갚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거기에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수익을 내서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실현되는 일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둘러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떠드는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듣거나 해도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그 수익률 가지고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듣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억을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내 자산이 2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억을 갚고 나머지 1억으로 다시 투자를 하냐? 그러신 분들 잘 없는 것 같거든요. 빚은 빚대로 1억대로 그냥 남겨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투자를 하시지 그 빚을 갚고 수익을 통해서 빚을 갚고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없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이상적이죠. 뭐 좀 돈 수익 빨리 내가지고 그거 빨리 빚 갚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신용대출 가지고 지금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빚은 갚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식 투자의 수익을 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하면은 막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이게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가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자꾸 떨어지는 거 어떡하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신용대출을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으로 좀 갚아 나가시는 게 좀 더 속도가 빠르실 수가 있거든요. 신용대출이 제가 좀 뭐 신용대출 받아봐서 알지만 그게 진짜 안 갚아져요. 이 만기가 있는 빚이잖아요. 만기가 뭐 1년 이렇게 있는데 그 1년 후에 그 목돈이 한 5천만 원이 딱 생겨가지고 그거를 딱 갚느냐.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직장인들한테 5천만 원 되게 큰 돈이에요. 그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목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력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좀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은 계속 내가 월급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돈 생기면 바로바로 갚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자율은 높지만 그래도 빨리 갚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중도 상환에 대한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하면서 쉽게 갚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은행이 이걸 좀 노리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은행이 빚을 내서 그걸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장치를 마련해서 이자에 대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만약에 신용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는 중인데 나는 이 대출 좀 빨리빨리 갚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신용대출을 좀 이자가 부담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면 진짜 파이팅 넘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은 또 갚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마이너스 통장 갚는 것도 물론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많이 힘들죠. 제가 또 해봤잖아요. 네,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용대출보다는 갚아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B2가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B2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신용대출이나 어떤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계속 내가 이거를 연장해 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린 상태로 내가 현재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생각이고 그리고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별로 안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신 분들은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셔도 되는데 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감돈다던가 조급한 마음이 든다던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B2보다 그냥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그렇게 월급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여리거든요.
제가 막 장기 투자자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잘 흔들리는 사람이고 되게 외부 풍파에 또 약하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투를 하지 않아요. 비투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비트코인을 2년 6개월 동안 가지고 존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도 2년 6개월 동안 과거에 존버했었던 그 이유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그걸 빚내서 산 게 아니라 오롯이 다 제 돈으로 했었기 때문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다 제 돈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뭐 하락장이다, 조정장이다 해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도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좀 심리적으로 덜 쫄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빚이고 만기가 코앞이고,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당장 어디다가 좀 써야 될 곳인데 긴급하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이걸 보유를 하고 싶고, 하락장 조정장에도 그다지 이렇게 좀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빚 내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빚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봬요. 많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좀 주변에 몇몇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 투자를 이렇게 빚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꽤 잘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투자도 응원을 하고 있고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좀 장기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스스로만의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